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고가 간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신고가 이제 막 진입을 하려고 하거나 진입을 이제 막 시작한 종목들은 고점이니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좀 대충 그려드리면 앞전에 고점 한번 만들고 좀 잠깐 쉬다가 고점을 딱 만들어서 신고가 살짝 들어올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매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요런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은 매수를 고민해요 안 해요? 높으니까 사지 말자, 비싸니까 못 사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쫓아 들어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이런 데는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오히려 안 사요. 앞고점이니까. 이 기본적으로 앞고점이다, 뭐 앞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죠. 앞고점, 앞저점이면은 뭔가 크게 뭔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심리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지만 재무적으로 성장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여기서부터는 가야 되는 거죠. 자, 재무적인 그래프를 볼게요. 영업이익의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자, 일진 머티리얼 기준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놓고. 자, 일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세요. 400억 원대를 쭉 벌어요. 400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 쭉 하다가 2021년 들어서 이제 900억 원대로 확 껑충 뜁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1300억 원이래. 1300억 원까지 확 뜁니다. 1900억이래. 1900억 뜁니다. 그죠? 그러면 주가가, 이제 제가 다른 색깔로 좀 그려드릴게요. 주가가 이제, 자, 파란색으로 제가 그려드릴게요.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주가입니다. 주가가 여기 등락을 보일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실적대로만 100% 따라가는 건 아니니까. 주가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제 내년에 좋다라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앞고점, 요 앞고점 부분까지 이제 돌파가 나와. 여기 살짝 또 치고 올려요. 어때요? 이 구간을 이제 돌파해서 올라와 신고가로 와요. 그럼 이런 상황일 때, 뒤에 보이시는 빨간색 그래프가, 이 빨간색 그래프가 재무적으로 이렇게 고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는 재무적 그래프라고 놓고 봤을 때 주가가 실제로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 실제 주가다. 그럼 신고가 영역인 거는 실적이 이미 신고가인데 주가가 신고가라는 게 당연한 거지.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서 이게 앞고점이니까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수익 어떻게 낼 거예요? 우리는 신고가로 가서 주가가 더 올라야지 수익을 보는 거고, 목표가를 10만원, 15만원까지도 보는 종목들을 왜 8만원이라는 앞고점에서 못 사겠다,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수 대비해서도 못 오른 종목들이 아직 수두룩해요.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2차 전지는 사실 신고가를 많이 갔는데, 신고가를 줄줄이 막 가다 보니까 사실 못 간 종목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아기업도 소개를 좀 해드렸었고, 동아기업도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더블이잖아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일진 머티리얼즈만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더블까지는 아니지만 몇 퍼센트입니까? 한 80% 정도. 이 정도만 되더라도 신고가를 가는데, 실제로 진짜 더블 가까이 되는 동아기업은 못 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기업을 실제 소개할 때 이런 구간에서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높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에코프로비엠, 대표적으로 2000년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세요. 아, 이거 꼭대기라고 못 살 것 같다고. 아, 이거 못 살 것 같은데요? 신고가 갔어. 너무 높다, 못 살 것 같다. 근데 에코프로비엠도 보시면 어때요? 작년 대비해서 2배가 넘게 영업이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올해 대비해서 내년까지 거의 3배하고 반 정도. 그 다음에는 5배 이상, 6배 가까이. 그죠? 6배 가까이. 주가는 보통 2, 3년까지도 선반영하기도 해요. 2, 3년의 추정치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가야지. 2, 3년 정도 앞을 내다봤을 때는 그 정도의 밸류 이제 먹일 수 있다. 가는 거죠. 그죠? 2차전지 평균적으로 지금 PER로 놓고 보시면은 적게는 한 30배, 많게는 한 40배, 50배까지도 평균적으로 받아요. 근데 지금 PER이 107배였단 말이죠.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즉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LNF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종목이었던 거고, 영업이익이 적자도 봤다가 15억이었던 놈이었던 게 300억 원대. 그 다음에 매출을 보시면 3,500억 원이 보시면 1조를 진입을 해요. 내년에 2022년에 1조에서 1조 3천억 원을 더 벌어서 2조 3천억 원. 그 다음에 3조 4천억 원. 이러니까 주가가 미친듯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36배면 2차전지 평균 PR 안에 들어오죠? 지금 480배? 비싸? 누가 그러대? 어떤 경제방송 보니까 480배 PER을 누가 사냐? 주식은 앞을 보고 사야죠. 현재도 보지만 미래가 있는 종목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 미래가 있다라는 거는 미래의 어떤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는데,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밸류에 대한 매력도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도 맞는 건데, 지금 현재 PER이 480배인데 이거 왜 사냐? 이런 말하는 전문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를 보고 투자를 할 건데 지금 PER이 몇 배인 게 뭐가 중요해? 지금 대비해서 앞으로 더 좋아질 거면 사는 게 맞죠. 지금 PER이 400배인데 앞으로 PER이 예를 들어서 600배까지 올라간다. 이거는 사면 안 되지. 근데 그런 종목들은 실적 추정치조차도 내놓지를 않아요. 그런 종목들은 시간 아깝게 역성장하는 종목들을 뭐하러 증권사에서 미쳤다고 시간 남아서 그런 종목들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죠? 얘도 보시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600억 원대에서 1,400억 원대, 1,800, 2,700 다소 근데 가파른 성장세로 보면은 조금 각도가 이렇게는 아니니까 이런 느낌이니까 주가도 딱 그런 느낌으로 가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간다. 그죠? 그래서 이차전 종목도 이렇게 많이 먹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고가 가는 종목들을 거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종목의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와 추정치를 놓고 봤을 때 얘는 재무적 관점으로 했을 때 충분히 이거 이상 갈 수 있는 놈이네. 그러면은 주가가 거기에 못 미치는 상황일 때는 이제 막 돌파를 했으면 그건 원래 사야 되는 거예요. 왜? 기술적으로 저항이 없거든. 저항이 없어요. 물려있는 물량이 없어요. 누구나 수익이야. 그러니까 더 사들이고 더 사들이고 더 사요. 그리고 또 물려있는 게 없으니까 매도가 흐름을 타고 그냥 여러분들 막 주가 급등하면 지켜보죠. 그죠? 근데 매도가 막 나와. 원래는 저항이 있는 구간 때문에 매도가 많이 나오니까 좀 밀린다 싶으면 팔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매도는 그냥 수익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하는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는 게 맞다. 그죠? 그래서 이차전지가 이렇게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이런 흐름들을 보여줄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시면은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 돌파를 나왔어. 이거 이날 이거 몇 프로야? 20% 급등했네. 사야 돼 말아야 돼. 그죠? 근데 대주전자재료 보면 어때요? 90억 원짜리가 211억, 300억 영업이익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야 된다 했죠. 그죠?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가 비싸다고 느낄 수 있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갑니다. 엄청 가요. 심지어 그날 종가에 샀어도 현재가까지 42%예요. 그죠? 대단한 겁니다.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신고가 가는 종목에다가 아무 종목을 사라는 건 아니지만 신고가 가는 종목을 겁먹을 필요가 없다. 타당하게 신고가를 가는 거는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약간 이제 게임이 뭐 잘 돼서 얼마만큼 돈을 실제로 벌어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성과가 좋고 매출 순위에 뭐 상위권에 머물러 있고 그건 일단은 뭐 어쨌든 돈을 벌어들이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사실은 또 가잖아요. 흥행하고 일본도 대박치고 미국도 대박치고 그러니까 가는 거고 그죠? 근데 뭐 이상하게 뭐 대북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대북주가 갑자기 막 신고가 영역에 가고 그런다고 쳐볼게요. 이런 거는 단순 테마로만 가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올라가서 수익을 잘 볼 수는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빠질지 몰라요. 이런 부분에서 들고 있는 사람도 이거 고점 대비 얼마입니까? 31,650원짜리가 3,700원까지 내려옵니다. 아직도 마이너스 50% 구간이에요. 이런 거는 밸류가 없어. 실적이 없으니까. 그죠? 이런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고가 가는 종목에 겁을 먹지 마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무적 성장이 확실하다라는 조건이 깔리면 주가는 신고가가 진짜 시작 구간인 거다. 쫄지 마시라. 그래서 올해 역사상 최고 실적을 전망하는 종목이 있어요. 역사상 최고 실적을 전망하는 종목이 있는데 주가는 지수 대비해서도 아직 못 오른 종목이 있어요. 지수는 코스피는 막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자 코스피는 코로나 이전 수준에서 대비해서도 지금 40%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요,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사상 최대니까 주가도 사상 최고로 가야 된다 했죠. 실적이 사상 최대인데 지수 대비해서도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도 주가가 못 올라 있어. 여기 있어요, 여기. 그죠? 꽁으로 20-30%는 먹고 갈 수 있어. 그리고 프리미엄 받고 실적 받으면 더 올라갈 수 있어. 심지어 대형 주고요. 배당까지 줍니다. 배당 진짜 많이 줘요. 5% 이상 줍니다. 5에서 7% 사이 줘요. 이런 종목은 닥치고 고 아닙니까? 닥치고 고. 그죠? 닥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하셔야 된다. 이런 종목들이 아직 수두룩해요. 지금 주가가 좀 파란불 뜬 거 어쩌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어쩌라고. 지금 파란불 뜬 거 이거 뭐 빠진다고 아프죠? 힘들어. 그 다음에 안 올라간답니까? 이게 역사적인 가격이고 여기가 끝이랍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사셔야죠. 이번 하락에 이런 종목들을 사셔야죠. 너무 제가 신이 난 것 같지만 아무튼 저는 이런 종목들로 VIP 회원님들께 세팅 다 해드릴 거예요. 이미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꼭 오시면 이런 좋은 종목들을 좀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자, 아무튼 최근에 이런 종목들도 있고 다양한 것들로 이렇게 이수학도 신고가 가는 거 보세요. 갈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가는 거고, 이수학 한 종목으로 500만 원씩 막 수익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400만 원 막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공격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들이에요. 신고가니까 부담스러워서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너무 모르시는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아무튼 지금 먹거리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절대 기회를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남을 연말까지, 그 다음에 내년 초까지 해서 연초 랠리까지 계산을 해본다면 우리 지금 먹을 수 있는 종목 정말 많아요. 그런 종목들 한번 진지하게 저랑 같이 한번 매매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단순 이상한 테마주들, 잡테마주들만 쫓지 마시고 이런 좋은 종목들을 절대 기회를 좀 놓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보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가 온다. 아시겠죠? 자, 010-229-2353 오늘 이 영상으로 이벤트는 마무리될 겁니다. 당분간 잠정 보류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